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아들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낡은 집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75세 할머니. 자식들 눈엔 가난하고 짐이 되는 노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 명의로 강남에 빌딩 세 채가 있다는 것을. 시세만 105억, 월세 수입만 3천만 원. 요양원? 내 돈으로 갈게. 너희 손 안 빌리고. 할머니가 등기부등본을 탁자에 던진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최순덕은 낡은 손수레를 끌며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엔 두툼한 장갑이 끼어 있었죠. 그녀의 목적지는 동네 재활용 수거장이었습니다. 순덕 씨, 오늘도 나오셨어요? 수거장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이거라도 해야 용돈이 생기죠, 뭐.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손수레에 실린 폐지 뭉치를 내렸습니다. 아저씨가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8,000원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순덕은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지갑은 20년은 된 낡은 가죽 지갑이었고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해 먹을까 고민하다가 할인 코너에 있는 시든 청경채 한 단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1,000원이에요. 네, 알아요. 1,000원을 내고 청경채를 받아든 순덕의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 순덕이 사는 곳은 20평 남짓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이스럽고 담벼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마당 한쪽엔 플라스틱 대야와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좁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TV, 낡은 소파, 벽엔 누렇게 변한 벽지, 천장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후,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청경채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수돗물은 차가웠지만 보일러를 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가스비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저녁은 청경채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었습니다. 순덕은 작은 밥상을 거실 한가운데 놓고 혼자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선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남 빌딩 시세, 역대 최고치 경신. 순덕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순덕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엔 오래된 옷장이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순덕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엔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세무 서류들. 순덕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소유주 최순덕,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소유주 최순덕, 성남시 분당구 빌딩 소유주 최순덕. 순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세무사님? 저 최순덕입니다. 네.
이번 달 세금 납부 확인하려고요. 전화 너머로 세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최 사장님. 네, 이번 달도 정상 납부 완료됐습니다. 임대 수입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를 끄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깊은 생각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순덕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폐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 불쌍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매달 3천만 원의 월세 수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할머니가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재투자해왔다는 것을, 그 할머니가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순덕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발걸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민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호야. 민호야. 무슨 일이니? 엄마, 그게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보통은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할게요.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끄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 토요일 오후 2시. 순덕은 거실을 청소하고 오래된 과일 몇 개를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으니 그래도 뭔가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순덕이 문을 열자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48세,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겉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었죠. 며느리 지영은 45세, 화장을 짙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낡은 집을 보는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불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와. 네, 엄마. 민호와 지영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으며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으니까요. 엄마, 여기 보일러 고장 난 거예요? 아니다. 아직 안 춥잖니. 아껴 쓰는 거지. 에휴. 엄마도. 민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덕은 과일을 내왔습니다. 이거라도 먹어라. 엄마, 사과가 왜 이렇게 물러요? 할인 코너에서 산 거예요? 지영이 사과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무슨 일인데? 엄마 건강 때문에요. 순덕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내 건강? 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요즘 계단에서 넘어지시기도 하고. 순덕은 한 달 전 마당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삐끗했었죠. 그 소식을 동네 이웃에게 전해들은 민호가 뒤늦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 이제 다 나았어. 그래도 엄마, 만약에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 진짜 좋아요. TV도 나오고 운동시설도 있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요. 요양원? 순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민호가 가방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요양원은 서울 근교에 있는데 시설도 괜찮고 비용도 합리적이에요. 순덕은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엔 행복한 노후 5호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을 펼쳐보니 침대가 놓인 방 사진, 식당 사진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니? 150만 원이요. 근데 엄마, 이 집을 정리하면,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팔면 최소 10억은 받을 거예요.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거든요. 그 돈으로 요양원 10년은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순덕은 팸플릿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너 지금 이 집 팔자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안전을 위해서. 지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민호 월급으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요. 어머니 집이라도 정리되면 저희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순덕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손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목엔 반짝이는 팔찌, 귀엔 진주 귀걸이. 순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모든 준비 다 해드릴게요. 이 집도 저희가 정리하고. 네. 어차피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부동산 알아보고 계약도 진행하고. 순덕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집 판 돈은? 민호와 지영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건 엄마 요양원비 내고 남는 건 너희가 가질 거냐?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거죠. 엄마 명의 통장 만들어서. 순덕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알았어. 엄마, 그럼 생각해 볼게.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민호야. 엄마 말 못 들었니? 생각해 본다고 했잖니. 순덕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드실수록 결단력도 떨어지니까요. 순덕은 대답 대신 문을 열어줬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민호와 지영이 나간 뒤 순덕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엔 요양원 팸플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팸플릿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요양원. 150만 원. 순덕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들고 순덕은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순덕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마지막 말을 남기던 그날. 순덕아, 이 건물들 절대 애들한테 미리 주지 마. 내가 지켜. 내가 필요할 때까지. 애들이 진짜 효자인지 아닌지 그때 알게 될 거야. 순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세무사님?
저 최순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상속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세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최 사장님. 드디어 결정하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의 집.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본다는데 어떻게 될까? 뭐 어때요? 결국엔 우리 말대로 하실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혼자 사세요? 우리가 도와드린다는데. 그러게요. 고집이 세서 그런가 봐요. 지영은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재개발 확정됐다며? 시세가 얼마나 올랐대요? 부동산에서 15억 정도 받을 거라던데. 15억이면 요양원비 빼고도 10억은 남네요. 지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대출 갚고 애들 유학비도 준비하고 아직 엄마가 결정 안 하셨잖아. 당연히 하실 거예요.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지만 지영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순덕에게 미리 전화해서 어머니 집 청소 도와드리러 왔어요 라고 말했죠. 순덕은 마침 폐지를 주우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네. 지영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민호에게 들은 번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역시나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살림살이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사셔야 하나? 지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과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도 안 불쌍해. 우리한테 도움이나 청하지. 지영은 거실로 돌아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더 낡았습니다. 오래된 옷장, 작은 책상, 낡은 이불. 여기도 정리 좀 해야겠네. 지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옷들은 다 버려야지.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지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엔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영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목대지. 면적 332. 소유자 최순덕.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건축물 대장. 건물명 논현빌딩. 층수 지하 1층, 지상 5층. 용도 근린생활시설상가. 소유자 최순덕. 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빌딩을? 그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XXX. 건물명 여의도 오피스텔. 호수 전체 30호. 소유자 최순덕. 여의도까지? 지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서류. 등기부등본.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XXX. 건물명 분당타워. 층수 지하 2층, 지상 7층. 소유자 최순덕. 지영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마이너스 노년빌딩. 월 임대료 1,200만 원. 임대차 계약서 마이너스 여의도 오피스텔. 월 임대료 1,000만 원. 임대차 계약서 분당타워. 월 임대료 800만 원.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 지영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1,2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천만 원? 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폐지 주우면서 그녀는 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세금 납부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확인서. 납세자 최순덕. 과세소득 3억 6천만 원. 납부세액 1억 2천만 원. 세금만 1억 2천? 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순덕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은 지영의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을 보았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봐. 저는 줘봐. 순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영아. 네. 이제 나가요. 어머니, 저는 나가요. 지금 당장. 순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덕은 문 앞에 서서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본 것 민우한테 말할 거지?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말해도 괜찮아. 어차피 이제 다 알릴 생각이었으니까. 순덕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억? 아니 그 이상.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요. 큰일 났어요. 그날 저녁 민호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빌딩을 세 채나 갖고 있다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등기부등본에 다 적혀 있었어요. 강남의 상가 건물, 여의도의 오피스텔, 분당의 빌딩. 지영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엄마가 폐지 주우면서 살았는데. 그게 바로 이상한 거예요. 월세만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1년이면 3억이 넘어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우릴 속인 거야? 속였죠? 가난한 척하면서 우릴 시험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그래야 해? 지영은 남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민호는 아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그건 엄마 재산이잖아. 그래도 결국엔 우리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외아들이잖아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105억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 애들 유학 보내고
강남의 집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이 뭐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면서.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도 마음 한구석에선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이렇게 빚에 허덕이지 않았을 텐데. 내일 어머니 찾아뵙자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어머니,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왜요? 당신이 외아들이잖아요. 당신이 어머니 재산 상속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살아계신데 상속을 얘기하는 건. 그럼 당신은 이대로 평생 빚쟁이로 살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보자. 다음 날 일요일 오전 민호와 지영은 다시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순덕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요? 그래.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게 됐어요. 뭘?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거요.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순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니? 엄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우린 빚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대출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말 힘들어요. 순덕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달라는 거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순덕은 작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넌 지난 10년간 엄마한테 몇 번이나 왔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고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도 너희는 한 달이 지나서야 전화했지. 엄마, 그건 바빴지. 알아. 너희가 힘든 것도 알아. 근데 민호야, 엄마도 힘들었어. 순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는 30년간 혼자 살았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단 한 번도 편하게 산 적 없어. 폐지 주우면서 전기세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어. 엄마, 그런데 왜 건물이 있냐고? 순덕은 안방으로 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봉투를 탁자에 놓으며 순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건물들을 내 명의로 해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순덕아, 이 건물들 절대 애들한테 미리 주지 마. 내가 지켜. 내가 필요할 때까지. 애들이 진짜 효자인지 아닌지 그때 알게 될 거야.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난 30년간 지켰어. 한 푼도 안 쓰고 월세는 다 재투자하고 세금만 내고 너희가 언젠가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서 올 날을 기다렸어. 엄마, 근데 너희가 온 이유가 뭐였니? 요양원 보내고 집 팔자는 거였잖니. 지영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안전. 순덕은 지영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내 손목에 찬 팔찌 300만 원짜리지. 그 가방은 500만 원 넘고. 그런 걸 살 돈은 있으면서 시어머니 요양원비 150만 원은 힘들다고. 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거라. 너희한테 줄 건 없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돌아섰습니다. 아들, 맞지. 근데 효자는 아니더라. 엄마, 진짜 효자였으면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찾아왔을 거야. 엄마가 폐지 줍든 말든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을 거야.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엄마 재산이 보고 싶었던 거지.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요. 엄마, 나가요. 순덕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할 말을 잃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덕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그날 오후 순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최순덕입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뵐게요. 다음 날 순덕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60대 중반, 순덕의 남편과 오랜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순덕 씨,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아, 드디어 결정하신 건가요? 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한번 유언장을 작성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30년을 기다렸잖아요. 순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건물들 전부 신탁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신탁이요? 네. 제 손주들 명의로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들 명의로요? 아드님 명의가 아니라? 네. 민호한테는 법정 상속분만 남길 거예요. 그럼 건물들은 손주들이 2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신탁 설정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관리하고 제가 사망하면 신탁 관리인이 대신 관리하는 걸로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드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직은 모르죠. 근데 곧 알게 될 거예요. 혹시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정신 멀쩡할 때 결정한 거니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네, 물론입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정신 능력에 문제가 없으면 유효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선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강남 논현동 상가 건물, 시세 약 50억. 여의도 오피스텔, 시세 약 30억. 분당 빌딩, 시세 약 25억. 총 105억 상당이네요. 맞아요. 이 중에서 법정 상속분은 아드님께, 나머지는 손주들 신탁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네. 법정 상속분이면 대략 35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순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순덕 씨, 이 결정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후회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30년간 뭘 했는지 아세요? 폐지 주우면서 전기세 아껴가며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진짜 효자인지 보려고요. 엄마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엄마를 찾아오는지 보려고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10년간 명절에도 안 왔어요.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양원 가라는 거예요. 집 팔아서요. 그게 효도예요?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순덕 씨, 아드님께서 나중에 알게 되면, 알면 어때요? 이미 결정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순덕아, 애들한테 미리 주지 마. 내가 지켜. 내가 필요할 때까지. 애들이 진짜 효자인지 아닌지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년을 기다렸고요. 네. 근데 결과는 실망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2명 필요한데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 순덕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증인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유언장. 유언자 최순덕 1950년생.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은 손주 최지훈, 최서연에게 공동 상속한다. 단 만 25세 이전에는 신탁 관리한다. 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오피스텔은 손주 최지훈, 최서연에게 공동 상속한다. 단 만 25세 이전에는 신탁 관리한다.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빌딩은 손주 최지훈, 최서연에게 공동 상속한다. 단 만 25세 이전에는 신탁 관리한다. 4. 아들 최민호에게는 법정 상속분 주거용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한다. 5. 본 유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강요나 압박도 없었음을 증명한다. 2024년 10월 15일 유언자 최순덕인. 순덕은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증인 2명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덕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요? 아드님께 알리실 건가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순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실버타운을 검색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까? 순덕은 작게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아내 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배제는 불가능합니다.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어머님 재산이 총 105억이라고 하셨죠? 법정 상속분은 대략 1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0억이면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손주들에게 주셨다면 나머지 재산에서만 법정 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건물 세 채를 모두 손주들에게 주시고 남은 현금이나 주거용 부동산만 최민호 씨에게 주신다면 최민호 씨가 받으실 수 있는 건 그 재산뿐입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건물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유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유언장을 보지 못했으니 확답은 드리기 어렵네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나요? 유언이 무효가 되려면 유언자가 정신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있었다거나. 지영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멀쩡하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효도를 다했는데도 상속을 받지 못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25억? 네, 최대 25억 정도입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억도 작은 돈은 아니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제 생각엔 어머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다툼은 가족 관계만 더 나빠지게 하거든요. 민호와 지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사과해요. 사과? 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할 테니 상속 문제 다시 생각해 달라고요.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진심일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엄마한테 잘하려고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건지.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정말 최저야. 여보, 엄마가 가난하게 사실 때는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어.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갔고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안 했어. 그러다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진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힘들면 부모를 버려도 돼?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우린 한 달이 지나서야 전화했어. 한 달이나? 민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 정말 나쁜 자식이야. 지영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날 용서해 주실까? 당연하죠. 어머니잖아요.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다시 찾아뵙자. 이번엔 진심으로. 다음 날 민호는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호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 보셨나요?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 순덕 씨요? 이사 가셨어요. 네. 일주일 전쯤에 이사 가셨어요. 실버타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라도 남기고 가셨나요? 아니요. 그냥 가셨어요. 민호는 차에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어디 계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 좀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사 가셨대. 어디로요? 실버타운. 어디론지 모르겠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는 안 받으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어린 민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실버타운. 순덕은 25평짜리 원룸형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실내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주방엔 최신 가전제품들이 갖춰져 있었고 욕실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 순덕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낡은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깨끗하고 따뜻한 곳에 오니 꿈만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님, 저 생활지원사 김미영이에요. 순덕은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덕님. 입주하신 지 일주일 됐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다 좋아요. 다행이네요. 오늘 오후에 신규 입주자 환영회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환영회요? 네. 다른 입주자분들과 친해지는 자리예요. 다과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요. 가볼게요. 오후 3시 순덕은 1층 커뮤니티 홀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홀엔 7080대 어르신들이 2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72살이에요. 저는 최순덕이에요. 75살이고요. 어머, 저보다 3살 많으시네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영회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입주자들이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30년간 혼자 살다가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왔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환영회가 끝나고 영희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언니, 자식분들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자주 오시나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잘 안 와요. 아, 그러시구나. 영희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자식들 다 바빠서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족처럼 지내요. 그래요? 네. 매주 화요일엔 요가 수업 있고 목요일엔 노래교실, 토요일엔 영화 감상회도 있어요. 같이 해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그날부터 순덕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보일러 덕분이었죠. 8시 1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 잡곡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혼자 끓여 먹던 식사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순덕 언니 여기 앉아요. 영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함께 앉은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어제 드라마 봤어요? 아직요. 오늘 볼 거예요. 아, 재밌어요. 꼭 보세요. 식사 후엔 산책. 실버타운 뒤편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요가 수업.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강사의 목소리에 맞춰 순덕은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노래교실. 목포의 눈물, 목포의 서름.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덕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영화 감상회. 커뮤니티 홀에 스크린이 설치되고 어르신들이 모여 영화를 봤습니다. 팝콘과 음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화 옛날에 봤는데 또 봐도 좋네요.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순덕은 완전히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순덕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차 한잔해요. 그래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순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30년간 진짜 힘들게 살았어. 폐지 주우면서 전기세 아껴가며 그렇게 살았어. 근데 여기 오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 싶어. 언니, 아들이 한 번도 안 찾아왔어.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그래서 나 결심했어. 더 이상 자식한테 기대지 말자고. 영희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언니.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우린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 민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실버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고급 실버타운이에요. 500만 원?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곳에 계신다는 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민호는 탐정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찾았어요? 응. 강남 실버타운에 계셔. 강남? 거기 비싸잖아요. 월 500만 원대.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을 쓰시면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지영아, 민호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사과? 응. 진심으로. 다음 날 민호는 혼자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 친절한 직원들, 깨끗한 시설. 순덕이 사시던 낡은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프런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최순덕 님을 뵙고 싶은데요. 아들입니다. 아,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 님, 아드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순덕 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어머니께 제발 만나달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1층 카페에서 잠깐 만나주신대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낡은 옷만 입으시던 어머니는 깔끔한 니트에 정장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엄마. 민호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차를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 없으면 가거라. 엄마.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효도도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찾아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앞으로 매주 찾아뵙고 효도할게요. 매주? 네.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순덕은 작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넌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니? 아니면 엄마 재산 때문에 사과하는 거니?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가난했을 때도 매주 찾아올 수 있었니? 명절에도 안 오던 내가 갑자기 매주 온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30년을 기다렸어. 내가 진짜 효자인지 아닌지 보려고. 근데 결과는 실망이었어. 엄마, 넌 엄마가 가난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효자가 됐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받았어. 근데 용서는 못해. 순덕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 사본이야. 내가 받을 몫이 적혀 있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는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건물 세 채는 내 아이들 지훈이랑 서연이한테 줄 거야. 넌 이 집이랑 현금 5억만 받아. 5억? 법정 상속분보다 훨씬 적지. 근데 엄마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엄마, 민호야, 엄마는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한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냥 엄마니까 찾아오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었어. 근데 넌 엄마 재산만 봤어.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더 슬퍼.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효도가 뭔지 생각해봐. 엄마.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30년간 줬어. 넌 그걸 다 놓쳤어. 순덕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 후, 순덕은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손주 지훈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는 순덕을 껴안았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서연이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아빠는? 아빠는 주차하고 올 거예요. 잠시 후 민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엄마, 지난 2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왔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만나주셔서 오늘은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데리고 왔어요. 지훈이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올게요.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서연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년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이제 알아요. 민호야. 엄마, 저 이제 매주 올게요. 아이들이랑 같이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순덕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2년 더 기다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순덕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효자가 된 거니? 네, 엄마.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아직 엄마 살아있잖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실버타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고 민호는 어머니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식사 후 순덕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유원장. 수정할게. 엄마, 그건 아니야. 엄마가 너무 가혹했어.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엄마. 하지만 건물은 여전히 애들 앞으로 갈 거야. 대신 내가 관리하는 걸로 할게. 애들이 25살 될 때까지.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긴. 원래 내 거였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로. 그래. 믿는다. 현재 순덕은 7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 가족이 찾아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덕은 커뮤니티 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덕 언니, 요즘 아드님 자주 오시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매주 와. 좋겠다. 효자 아들 두셨네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효자.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끝까지 안 오는 자식도 많아요. 그래. 다행이지.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효도는 강요할 수 없는 거더라. 내가 폐지 주우며 30년을 살았잖아. 그게 자식을 시험하려는 거였어. 근데 시험으로는 진짜 마음을 얻을 수 없더라고. 순덕은 찻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깨닫고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더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세대가 참 많이 참았죠.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내 존엄은 지켰으니까. 순덕은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하더라고. 그날 저녁 순덕은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아, 애들한테 미리 주지 마. 내가 지켜. 진짜 효자인지 확인할 때까지. 사람은 가진 걸로 판단받으면 안 돼. 마음으로 판단받아야지. 순덕은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손주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남겨줄 건 건물만이 아니란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효도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라. 할머니가 30년간 폐지 주우며 배운 거란다. 사랑해, 우리 손주들. 문자를 보내고 순덕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순덕, 78세. 폐지를 주우며 30년을 살았던 그녀는 사실 105억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효도,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깨달았고 2년간의 노력 끝에 어머니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순덕은 실버타운에서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모는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현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